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셔드리고 면회를 다녀오신 뒤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던 적 있으신가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창밖만 바라보시던 모습, 밥도 잘 안 드시고 그냥 누워만 계시는 모습,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아서 집에 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매일 그 어르신들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같은 질문을 오래 품어왔어요. 진짜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 몸을 돌보는 것만으로 충분한 걸까? 그 질문이 결국 저를 논문을 쓰게 만들었고,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입원하신 어르신들 마음속에 늘 세 가지가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오랜 삶에 대한 소중한 기억들, 그리고 상실감, 그리고 외로움.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결코 나약한 분들이 아니에요. 수십 년을 살아오시면서 가정을 일구고 어려운 시절을 버텨내고 사람들을 돌보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이라는 공간에 오시면서 그 오랜 삶의 주인공이셨던 분들이 마치 돌봄의 대상으로만 축소되어 버리는 것 같은 현실을 저는 가까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단순히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저마다 긴 삶을 살아낸 한 분 한 분의 주인공으로 바라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다시 꺼낼 수 있다면 그것을 말하고 표현한 과정이 어떤 치유의 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논문에 담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실감입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나고 가족의 일상과 멀어지면서 삶에서 분리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병원은 저희 직원들에게는 친숙한 공간이지만 어르신께서는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정해진 일과 이 모든 것이 고립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무력감입니다. 예전에는 가정의 중심이었고 모든 것을 결정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현실이 자아 존중감을 크게 흔들어 놓게 됩니다.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는 누구든 자연스럽게 겪을 수 있는 마음의 반응이에요. 어르신들이 계시는 시설에는 이미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노래도 하고 미술도 하고 체조도 하고. 그런데 여기 대정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그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일반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목적은 여가와 정서 환기, 그리고 관계 형성에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진행하는 회상중심 집단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의 핵심 목적은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시간을 즐겁게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안에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다시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 단계의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회상입니다. 어르신의 삶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 그리고 소중했던 관계, 어려운 시절을 버텨냈던 기억들을 다시 꺼내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표현입니다. 그 기억들을 그림, 글, 만들기, 움직임 등 다양한 예술 형식으로 표현하게 하고 완성된 작품은 전시회를 통해 함께 나누며 성취감과 자신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나눔입니다. 함께하는 다른 분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삶에 귀를 기울이고 응원하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이 세 단계가 합쳐질 때 단순한 참여를 넘어서 자아 존중감 회복과 우울감 완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단 안에서 서로의 삶을 듣고 공감하는 과정이 정서적 지지와 소속감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실제 요양병원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관찰되었을까요?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5가지 중요 변화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변화는 표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소극적이고 무기력해 보이던 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과정에서 조금씩 생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내 삶도 같이 있었다는 감각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어려운 시절을 버텨냈던 자신을 다시 만나면서 내가 나름대로 잘 살아왔구나 하는 느낌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자아존중감 회복의 핵심이에요.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점수가 평균 2.2점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우울감이 완화됩니다. 프로그램 참여 전후로 우울 척도 점수가 감소한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기억을 나누고 공감받고 자신의 이야기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마음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고립감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집단 안에서 서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경험이 쌓이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생겨납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활동 참여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조금 나아지면 몸도 움직이고 싶어져요.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던 분들이 점차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이것이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분들도 부모님을 위해 일상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르신과 이야기할 때 옛날 이야기를 물어봐 주세요. 요즘 어떠세요? 보단 젊었을 때 어디서 사셨어요?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어요? 같은 질문이 회상의 문을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르신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 자체가 내 삶의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감각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르신이 계신 시설에 회상치료나 집단 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있는지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함께 상의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현장에서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살아온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고 빛나는 역사입니다. 지나온 삶을 있는 그대로 돌아보고 기쁨과 아픔까지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라고 느끼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억을 다시 꺼내고 표현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과정이 단지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아니라 삶을 통합하고 남은 시간을 더 행복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과 존엄한 노후를 위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